8월 3일 화요일 NH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주식 시장은 S&P 500과 다우지수가 각각 0.18%, 0.28%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전히 주식 시장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피크아웃 우려가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소폭 하락을 해서 1.18%를 기록을 했습니다. 7월 30일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미국 S&P 500 기업의 약 60%가 2분기 실적 발표를 마쳤고요. 이 중에서 88%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3분기 실적 전망치도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기업 실적은 상당히 견조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사실 미국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전략 그리고 채권 전략 산업기업 분석 포함해서 8개 자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월간 단위로 저희 리서치 본부의 주요 자산별 전망을 요약해드리는 NH 하우스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이 미국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하반기 자산 배분 전망에서 3분기까지는 위험 자산, 특히나 선진국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채권 쪽은 그 미국 국채 금리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여전히 이러한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요. 미국과 유럽 주식 시장에 대해서 가장 높은 투자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최근 글로벌 경기 피크아웃 우려가 불거지면서 미국 금리가 급락했는데요. 저희 채권 쪽에서는 이 채권 금리 하락의 요인을 경기 둔화보다는 수급적인 영향, 경기 외적인 영향이 컸다는 이런 분석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모멘텀 둔화에도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델타 변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지역에서 사망률은 아직까지는 크게 높아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른 이런 경기 둔화 우려가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연준은 여전히 이 신중한 통화 정책 변화를 펼쳐 나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완화적인 유동성 환경과 견조한 실적이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주식 시장이 완만한 상승을 당분간은 지속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 백신 보급이 신흥국에서는 더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퍼지고 있고요. 최근에 나타났던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주가의 괴리가 확대되는 모습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3분기까지는 여전히 미국과 유럽 선진국 주식 시장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채권 전략 발표드리겠습니다. 차트 한 장 채권 시장 박윤정 연구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채권팀 뷰에 맞춰 미국 물가에 대해 분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어제 채권팀 월보를 통해 말씀드린 것은 이제 현재 채권 시장의 좀 가장 큰 두려움이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지 않아서 연준이 조기 긴축에 나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연준이 새로운 물가 목표 제도를 왜 도입했는지 좀 다시 한번 짚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금융위기 이후 물가 상승이 연준의 2% 목표를 꾸준히 하회하면서 현실의 PCE 지수는 2%의 상승률을 가진 이상적 PCE 추세선과 괴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준의 목표는 물가 지수의 과거 하락폭을 없앨 수 있을 때까지 물가 상승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물가지수 타겟팅 개념을 이용해 연준의 긴축 가능성을 살펴보았는데요. 우선 평균 2%를 넘는 연준의 6월 물가 전망치를 적용하더라도 과거의 물가 하락폭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6년 이후 평균 PCE 상승률보다 무려 0.49%포인트 높은 중장기 물가 상승을 가정하더라도 2026년이 되어야 긴축의 조건이 성립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물가를 근거로 연준이 조기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H 이규화 연구원입니다. 네, BH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 목표 주가를 기존 23,000원에서 26,000원으로 상향을 하고요.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를 합니다. 목표 주가 상향 배경은 애플 점유율 상승 등을 고려해서 내년 순이익 전망치를 10.8% 상향했기 때문이고요. 먼저 2021년의 경우에 이제 영업이익은 기존 대비 6.4% 하향하고 순이익은 4.3% 상향 조정했습니다. 영업이익 전망치를 소폭 하향한 배경은 판가가 비교적 낮은 삼성전자 중저가 스마트폰 물량이 하반기에도 좀 있어서 하반기 이익률을 보수적으로 좀 추정을 했고요. 하지만 지금 2분기 실적도 저희 예상보다 영업 적자폭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하반기 추가적인 마진 확대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외화 관련 이익 확대를 고려해서 상향을 했습니다. 2022년이 저희는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다시 회복하는 구간이라고 보는데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랑 순이익 전망치를 각각 기존 대비 7%, 10.8% 상향 조정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지금 삼성전기가 내년부터 이제 이쪽 비즈니스를 안 하려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 내 점유율 상승이 좀 기대가 돼서 매출액하고 이익 상향이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애플이 내년부터 아이패드 제품에 이제 OLED 탑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매출 다변화가 기대가 되고 중국에서 국내 고객사 중저가 스마트폰 라인이 정상화되면서 마진 확대가 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동사 투자 포인트는 지금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습니다. 본업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전장, 폴더블 스마트폰, 5G 안테나 등 성장성이 높은 산업에서 중장기 수혜 가능성이 크고요.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지금 삼성 중저가 스마트폰 물량이 확대되고 북미 고객사 애플 쪽 믹스가 악화되면서 실적이 예상보다 좀 안 좋았지만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좋아지고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회복된다는 점 감안하면은 지금 매수 타이밍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먼저 이제 동사의 본업인 OLED 디스플레이 FPCB의 경우에는 꾸준한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기가 관련 사업 부문을 철수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동사가 영풍전자와 아마 이제 둘이 납품을 하게 될 텐데, 최소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750억에서 많으면 2천억까지도 매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확대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플이 내년 아이패드 일부 모델, 아마 아이패드 에어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는데, 그 모델부터 내년에 이제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추가적인 부품 확대가 좀 가능하고요.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보다 화면 크기가 크고 FPCB의 층수가 높아서 스마트폰보다 대당 판가 상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추가적인 실적 확대가 좀 유의미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장, 폴더블, 5G 안테나 쪽이 이제 기대 요인인데요. 특히 전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전기차로 배터리 팩을 연결해주는 FPCB가 최근에 이제 본격적으로 납품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다른 업체들이랑 추가적인 전장 쪽 사업 확대를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가시화되면 이쪽에서 성장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이런 성장성도 있어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이어서 한국금융지주 정준섭 위원입니다. 예, 한국금융지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증권주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그다음에 금리 상승 우려 이런 요인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동사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이 오히려 주가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담 거기다가 카카오뱅크 공모가가 비싸다 이런 논란까지 더해지는 게 주가에 좀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법 이제 공모가 확정됐기 때문에 처분이익이 3분기에 잡힐 겁니다. 한 5,500억 정도 될 거고요. 이거를 포함하면은 이제 한국금융지주의 연간 지배순이익은 1.6조 정도 됩니다.
펀은 3.48배밖에 안 되고요. 만약 여기서 카카오뱅크 지분을 빼고 보더라도 지금 펀은 4.7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봐도 저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가격을 떠나서 이거는 뭐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나왔습니다. 지배순이익은 3,020억으로 재추정치랑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추정치 대비 잘 나왔던 이유는 이제 증권의 운용 부문 그리고 이제 계열사에서 생각보다 평가액이 많이 잡힌 게 좀 좋은 실적을 이끌어낸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전분기랑 비교하면은 뭐 거래대금은 위탁매매 수수료는 거래대금 줄어든 만큼 감소했지만 IB 쪽이나 이자 같은 경우는 견조한 실적을 보였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운용 부분 그리고 계열사 특히 이제 캐피탈과 파트너스가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SK 렌터카 리포트입니다. 백준기 위원.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SK 렌터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렌터카 시장의 좀 구조적인 변화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커버 페이지를 보시면 2019년까지 이제 SK 렌터카의 영업이익률이 8%대에서 4%대까지 이제 내려오는 구간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굉장히 좀 경쟁이 심화되는 국면이었습니다. 근데 2019년 1월에 AJ 렌터카가 2위 기업인 SK 네트워크스로 이제 인수가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크게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국면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 4페이지를 보실 수 있으면 오른쪽 원그래프를 보시면요. 지금 시장 점유율은 롯데가 21%, SK가 20% 정도가 이제 되고요. 이 SK는 아직 이제 물량을 SK 네트워크스로부터 7만 대의 장기 렌터카 물량을 더 가져오게 될 SK 이제 전체 물량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이 렌터카 시장의 과점 구도가 형성이 돼서 지금 좋아진 영업이익률이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6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미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요. 미국은 지금 엔터프라이즈, 헐츠, 에이비스 이 3사로 과점이 형성이 돼 있는데 미국도 사실은 금융위기 직전까지만 해도 그런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때 이제 M&A 이후에 이제 이런 과점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10%대까지 이제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차 쪽 얘기도 이제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매출 중에 70%가 오토렌탈, 30%가 중고차 매각에 따른 매출이고요. 중고차 관련해서는 이제 7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 5년간 가격 성장도 연평균 5% 성장을 했고요. 물량 자체도 지금 신차 물량에 따라서 중고차는 이제 렌터카 사업자들은 계속 증차를 하기 때문에 이제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올해는 이제 자동차 쪽 반도체 수급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올해는 상당히 실적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요약을 지어드리면 우리나라 렌터카 시장이 이제 과점화가 됐고 영업이익률 좋아진다. 두 번째 포인트는 중고차 시장에서는 렌터카 사업자들이 계속 물량을 늘리고 있는 데다가 가격 성장 또한 계속 나오고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이제 본업 쪽에 두 가지 포인트들이 다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을 말씀을 드리면 전에 이제 PER로 보다는 EV/EBITDA 기준으로 적용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렌터카 시장의 성패는 결국에는 얼마나 저렴한 금리로 돈을 가져와서 얼마나 싸게 완성차로부터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해야 되고 이거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에비타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들어가는 캐펙스가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PER보다는 EV/EBITDA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SK 렌터카가 EV/EBITDA 기준 4.5배를 적용받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 기업들 헐츠나 에이비스나 식스트 같은 기업들이 대략 9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평가 받고 있다, 절반 정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롯데렌탈이라고 하는 1위 기업이 IPO가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SK 렌터카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에 따른 조금 관심을 더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이어서 넷마블 안재민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넷마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공시를 통해서 스피넥스 게임즈라고 하는 이제 홍콩의 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한 레오나르도 인터랙티브 홀딩스를 2.5조 원에 인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금액이 조금 큰 편인데요. 일단 이 넷마블이 이 스피넥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통해서 소셜 카지노 쪽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그다음에 게임 포트폴리오 다각화 그리고 안정적으로 캐시플로우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글로벌에서 매출이 좀 많이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5조 원이 이 회사가 지금 작년에 순이익이 한 1,100억 정도 됐고요. 올해 1분기에만 한 320억 정도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PER 기준으로 보시면은 작년 기준으로 한 22배 정도 수준입니다. 글로벌 1위 소셜 카지노 업체 플레이티카가 한 25배 정도 받아서 여기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수준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이제 W 게임즈에 비해서는 조금 비싸긴 합니다. W 게임즈는 한 PER 8배 정도 받고 있는데 다만 이제 국내에서 좀 워낙 그 소셜 카지노에 대한 좀 디스카운트가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글로벌에 비해서는 조금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도 지금 인수한 스피넥스보다는 성장률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부분들에서는 직접 비교는 조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금액도 금액이지만 사실은 지금 대형 업체들의 이제 성장성이 국내 시장에서만은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해외로의 좀 영역 확대 그리고 장르도 어쨌든 국내 업체들이 잘 하지 못하는 소셜 카지노 이런 부분들에서의 성과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뭐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해외 주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한광전 장재영 위원입니다. 예, 지난 7월 23일 NH 해외 주식 유망 종목에 포함된 중국 1위 LED 칩 기업이자 반도체 화합물 제조 기업인 삼한광전의 2분기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한광전 같은 경우 국내 상장한 서울반도체 그리고 RFHC와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한광전의 2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 실적 증가율이 매출액은 80%, 영업이익 55%, 지배지분 순이익이 35% 증가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은 25% 상회하였으나 지배지분 순이익은 16% 정도 하회하였는데요. 정보 보조금이 전분기 대비 축소한 영향으로 인해서 다소 순이익은 조금 기대치를 하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면요. 본업 부분에서 큰 폭의 실적 성장세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부문별로 보게 되면요. 2020년 상반기 LED 사업 부분은 내 매출액은 적외선, 자외선, 자동차, 식물 조명용 LED 수요 증가에 따른 LED 칩 출하량 증가와 마이크로 LED, 미니 LED를 생산하는 호복사만의 가동률 상승에 힘입어서 제품 믹스 개선 효과가 나타나며 전년 대비 60% 성장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반도체 화합물 사업 부분 매출액은 천주산안의 갈륨 아세나이드 증설 효과, 소우 및 TC 소우 필터 제품 고객 확대, PD 빅셀 DFB 제품 출하량 증가, 실리콘 카바이드 다이오드 출하량 증가에 힘입어서 전년 대비 171% 성장했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으로 삼한광전의 올해 예상 PER은 86배로 중국 상장 피어 기업의 이제 평균이 113배보다 낮은 수준이며 하반기 LED 칩 수요 증가 및 마이크로 미니 LED 판매 비중 확대에 따른 평균 판매 단가 상승 그리고 우수 고객 및 풍부한 수주 잔량을 확보한 가운데 신규 공장 증설 효과가 더해지면서 반도체 화합물의 실적 고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시장 컨센서스 기준 올해 실적 증가율을 보게 되면요. 매출은 41% 그리고 지배지분 순이익은 111%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중국 상장 피어 기업 평균이 113배에 해당하는 54위안까지 회사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린드 한의연구원입니다.
네. 린데 발표 드리겠습니다. 저희 2분기 실적 자료이고요. 일단은 2분기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품 가격 흐름이 양호했었고요. 그리고 판매 볼륨이 견조한 증가세를 좀 이어지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모든 전방 산업에서 두 자릿수 매출 증가를 좀 보였고요. 헬스케어를 제외한 전자기기, S&B, 제조업 그리고 케미컬 정제 쪽에서 매출 모멘텀이 좋았습니다. 지역별 매출액을 보시게 되더라도 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EMEA 이런 지역에서 20% 이상 매출 고성장세가 이어지면서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헬스케어를 제외한 모든 전방 산업과 사업 지역에서 견조한 실적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양호한 하반기 실적과 주가 상승 흐름 기대가 되고 있고요. 경영진은 상반기 이러한 견조한 실적 모멘텀을 근거로 하반기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을 했습니다. 실적 모멘텀이 매우 좋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주 친화적 정책을 계속 확대할 계획에 있고요. 중장기 성장 산업인 이 글로벌 수소 사업에 대한 투자도 예정대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중장기 성장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글로벌 소재 섹터 대표주로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8월 3일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